딸내미가 내가 기문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자, 이 사주 한번 봐봅시다. 이 사주가 우리 요 글자가 있으면 뭐라고 보여? 예? 예. 공줄로 보죠. 공줄이란 거는 뭡니까? 신의 영역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다 신의 영역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내한테서 보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식신이잖아요. 식신이니까 할머니잖아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누구 할머니가 둘이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더라는 거죠. 사주가 매 이야기 하듯이 사주라는 거는 이런 게 있잖아요. 글자가 좀 남다른 글자가 있다 그랬죠. 그 남다른 글자가 이게 뭐라? 이거를 두고 이거를 변형시킵시다. 그죠? 이렇게 딱 변형을 딱 시켜요. 명리에서 아무리 뭔 소리 하든 말든 자연은 카멜레온 같은 게 세습니다. 그런데 사주도 이런 글자들이 바로 카멜레온 같은 글자들이에요. 변한다. 바다에는 문어가 변하고 육상에는 카멜레온이 변하고 인간은 마음이 변하고, 아니지, 생각이 변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변합니다. 요 글자들이 다 변하는 글자들이니까 딱 보자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보통 일반인들 읽을 때 나 어릴 때 이렇게 해야죠. 나 어릴 때 여기 있어요. 누구예요 이게? 나한테 인수잖아요. 그럼 인수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하고 내하고 관계가 부딪힌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명리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왜 미토하고 인모하고 부딪히느냐. 그죠? 그런데 현실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엄마를 그냥 누구야, 대마님이 머슴을 그냥 하고도 막 하고 막 쭉 패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충미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나 어릴 때 충미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릴 때는 공부에 꽃이 피어서 공부를 곧잘 하죠. 읽어낼 때 그렇게 읽어내세요. 우리가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를 복합으로 하게 이어놓고 하는데, 나 어릴 때 급제에 인수했다, 이거하고 급제에 인수했다는 말은 공부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뭘 잃어버렸다? 엄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대신에 나 어릴 때 공부에는 꽃이 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학문이 곧잘 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이제. 어떨 때는 엄마라 그러고 어떨 때는 공부라 그러고. 내가 어릴 때에 엄마하고 헤어질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 내 어릴 때에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농경시대에는 엄마하고 헤어질 일이 거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농경시대가 아니고 공업시대가 발전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엄마하고 헤어질 확률이 높으죠. 왜요?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를 보니까 내 밑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할머니가 앉아 있잖아요. 자, 여기 할머니가 앉아 있을게. 나는 내 가슴 속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할머니가 앉아 있잖아. 그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걸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나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야. 이가요? 같은 글자야. 선생님 어떻게 읽는지. 통변술이라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죠? 자, 나 어릴 때 밑에 할머니가 계시니까 나 어릴 때 조모님 때문에, 그죠? 충미충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밖으로 어떻게 내보내봤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누구 손에 컸다? 할머니 손에 컸다는 거야 이거. 그냥 못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집안이 왜 이럴까 하냐. 내가 태어남으로 해서 그런 기운을 만드는 거야 자꾸만. 그런데 자, 인수에는, 공부에는 꽃이 폈어요. 꽃이죠. 꽃이 폈어요. 공부는 곧잘 하네.
이런 거예요. 이때는 바라바라 하는 거죠. 공부는 곧잘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 형제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날라리 있는 거는 같은 놈이라고 했죠. 같은 놈 따로 볼 때 있고 같이 볼 때 있는데 이때는 보통 같은 놈 이렇게 봐요. 내 형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급제라는 놈 있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남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이 우여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은 장남인갑다.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면은 내가 누나라도 장남은 동생이 하는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통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읽으면은 아, 여기가 동생이 있는데 나는 동생하고 사이가 어떨까? 그러면 역시 이렇게 봐라. 그죠? 근데 내가 동생하고 사이를 볼 때는 이때는 요 글자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요 글자. 오화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자매지간에 사이가 좋죠. 사이가 가까운데 이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누구예요? 친구잖아요. 친구. 그럼 동생을 친구처럼 하면 좋은데 이때는 친구를 안 그러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안 그러고 나는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낸다? 어? 자, 다시 봅시다. 내가 밖에 나갔지. 이때는 밖이죠. 밖이에요. 밖에 나가니까 누가 있어요? 밖에는 뭐 교우가 있잖아요. 학교에 교우들 있잖아요. 친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글자가 오면은 사오미 인호수로 가죠. 그럼 어때요? 교우 관계가 원만해지잖아요. 원만해지는데 동생하고는 친구가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자, 동생이랑 형제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가장 가까운 누구예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원수가 형제예요. 왠지 아세요? 아쉬울 때는 형제가 네 동무예요. 근데 안 아쉽잖아요. 그러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너무 걸 받아 물 때는 아버지 거를 받을 때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 돈 앞에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형제도 돈 앞에서는 왼수가 될 확률이 엄청 높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봤을 때 4대 6 같으면 그렇다 이래버려요. 근데 보통 우리 지금 현재 살면서는 옛날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형님이 장땡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수양버들 그늘이 800리를 뻗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래. 그 잘라보자. 내인데 이득이 안 되면 그냥 사장님 잘라.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자, 그러면은 내인데는 남동생이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랑 나랑 사이가 그닥 편한 건 아니지만은 이 형제가 이렇게 친구처럼 다가올 때는 참 관계가 좋지만은 친구가 아닌 경쟁으로 봤을 때는 꼴보기 싫죠. 그러면은 동생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요? 못 살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엄마는 밖에 있으니까 내 일찍이 엄마랑 떨어져가 있었고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사주에 있어 없어? 아버지가 부존재예요. 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죠? 아버지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 사주에 안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내 사주에 안 나타났다면은 그 아버지는 내인데 존재감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필요는 하죠. 필요한데 그닥 존재감 안 느끼는 거야. 어떤 남자들이 사주가 무죄 사주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 돈에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고 여자에 대한 그걸 생각해야지. 사람이 필요한 거와 안 필요한 것의 생각 차이를 통변해도 써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막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아버지 되는 금이 없어요. 없으면 존재감이 없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계시지만은 존재감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뭡니까? 아버지하고 합을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다. 언제 필요합니까? 인수할 때라는 거는 뭡니까? 공부할 때만 이러죠. 그리고 이 부모 아버지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 이러잖아. 엄마가 앉아 있잖아요. 이러면 또 이야기 틀리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좋아합니까? 엄마를 위해 더 생각합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아버지란 존재보다가 엄마라는 존재를 더 필요로 한 거예요. 왜? 아버지 자리에 엄마라는 생각을 갖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글자인데 이야기가 참 이상하게 하죠. 아버지라는 존재는 합을 하고 있는데 돈 버는 기계로 보고 내가 공부할 때 필요만 했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엄마가 앉아있으니까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게 가장으로 본다는 거죠. 얘 머릿속에 얘가 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통변할 때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사주통변하면은 안 맞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막 붓을 끼듯이 껴야지 뭐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가씨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안 반가워한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나이가 30대는 34살인데 30대 중반인데 시집 안 갔어. 졸업 안 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상식으로 생각해야 돼. 이거를 사주로 보면 안 돼. 이때는 내 나이가 지금 시대에 이 아가씨 나이가 34세, 35세예요. 시집 안 갔어요. 학교 졸업 안 했어요.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사회에서 뒤떨어지는 느낌이죠. 누구 탓하겠습니까? 부모 탓하겠죠. 그럼 변명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부모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회에서 뒷빠지는 것을 모든 핑계를 부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냥 씌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씌우려고 하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럼 뭘 핑계해야 됩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을 핑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글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신기가 있죠. 왜요? 공필이 앉아 있으니까. 이거를 핑계 해가지고 누구를 조져버려? 여기를 조지는 거야. 이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자, 누구를 핑계세요? 할머니를 핑계 삼아갖고 엄마를 잡는 거예요. 그죠? 엄마를 잡아요. 그러고는 자, 이 축토라는 게 또 문제가 있죠. 또 누구를 잡아요? 축토에 보니까 이게 있죠. 아, 이걸 때려잡아요. 또 누구예요? 어? 응? 죄죠, 죄. 죄를 또 때려잡는 거야. 그죠? 죄를 또 때려잡는 거야. 그게 그래갖고 얘가 여기 올라오잖아. 올라와서 수술을 해서 얘를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치고 있더라. 그리고 내 동생도 치더라. 근데 이 사람이 내한테 의뢰했을 때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하고 물어왔어요. 내가 한마디로 뭐래요? 신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게 글자가 우리 생각할 때 이제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하고 물을 때 화를 보는데 이때 화가 뭐로 보느냐 하면은 이때는 십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신계로 보는 거예요. 그죠? 신이란 말은 어디입니까? 내인데서 현실적인 게 아니고 무용적으로 보잖아요. 무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신계죠. 정신계예요. 이거는 신경계죠. 신경계예요. 사주 보는 게 이제 다양해야 돼요. 물어 의뢰인이 내보고 신입니까? 하실 때 예, 신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합시다. 예, 정리합시다. 그런데 정리했는데 계속 문제가 발동된다. 아, 예, 그러면은 신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실수라는 게 아니고 항상 쉬운 것부터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신이 있다고 하면 신 같으면 신을 한번 정리해보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정신적으로 가야 되지. 계속 신을 하면 집안 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정신계로 몰아보는 거예요. 정신계로 가봅니다. 얘가 정신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죠.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밑은 축으로 보고 충 충하고 뭐예요? 응? 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충형으로 갈게 처음에는 충이란 글자가 어때요? 과감해요? 안 과감해요? 과감하죠? 과감하게 합니다. 과감하게 하고 형은 뭡니까? 뒤집으려 그러죠? 형은 뭐야? 뒤집으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을 빙자하고 부모를 엄마죠? 엄마를 뒤집어 버려요. 뒤집는다 하면 운동으로 말하면 뭡니까? 매첩비죠. 사람으로 말하면은 엄마를 발밑에다 있겠다 이게 내가 엄마보다가 위로 올라가겠다 이제 뒤집었으니까. 그럼 엄마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보는 거죠. 무엇을 빙자했어? 신을 빙자했어. 그죠? 자, 이래서 내가 답을 내줬어요. 이 사람 신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을 이 아이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어떻게 무시해라. 35살, 34살 문 아가씨가 시집도 안 가고 졸업도 못 하고 사회 나가려고 이렇게 두려워요. 누구인가부터 먹고 살아야 되고 의지는 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 독립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또라이 짓을 해야 되죠. 역학 똑같아요. 명리 똑같죠. 시대가 반영되지 않는 학문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명리예요. 시대가 반영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우리 이 아이는 신을 빙자해서 이렇게 집안을 희뜩 뒤집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직업이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죠? 자, 이 사람의 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밑에 보이 뭐가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자, 우리 사주 여자 상관 깨기면 시집을 간다 안 간다? 가도 이혼 확률이 높다. 그런데 밑에 모진이 깔고 앉아서 식상이 강하죠? 월지에 식상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잘해줄 때 너무너무 좋은데 혀도 내주고 걸렸다 그러면 속이 똥물까지 나온다 했어요. 정말 예의가 그렇대요. 사주 이야기예요 이거는.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렇더라. 자, 그러면은 내가 관이 있는데 관합을 했는데 밑에 상관을 깔고 있는데 그러면 직업상에서 상관이 뭡니까? 이러잖아요. 직업상에서 상관이 뭐냐면 얘 상관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죠.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옆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가 누구 자리예요? 직업의 상관이 일로 연결돼서 이거 무슨 자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로 연결돼서 이거 인수예요. 인수가 무슨 뜻이에요? 직업에서 인수가 뭐냐 이거죠. 교육이나 또는 보육이나 보육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보육 봉사 상관봉사가 무슨 봉사? 아픈 사람을 하는 그렇죠. 지금 말로 하면은 요양 또는 간호. 그죠? 내 직업이 연로 여행돼 있네. 특히 어떤 쪽으로? 똘끼 쪽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병원에 뭐 간호. 잘하시네. 지금 얘가 그런 여행 연습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뭐 한다더라? 간호학 같다 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모르겠다. 나도 들을까. 하여튼 뭐 졸업을 안 했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직업은 어디 갔어요? 남편은 어디 있어요? 네, 남편 자 옆에 있어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죠. 자, 순하기는 순하죠. 순한데 상관이니까 뭐예요? 중고죠. 중고라는 건 뭡니까? 한번 실패한 사람. 이제 처녀가 얘들 시집 갈라 그러겠어요? 안 갈라 그러세요? 안 갈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다리라 늙을 때까지. 지가 늙으면은 인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남편을 중고로 보지 말자. 처녀 입장에서 중고 가라고 가락하면 가겠어요? 안 가세요? 안 가죠. 그러면은 다른 게 봐라. 자, 내 남편은 밑에 뭐가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이 글자가 어떤 글자예요? 지극히 평범한 글자죠.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옆으로 가세요. 이거 옆으로 가서 이게 옆에 누구예요? 인수죠? 인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사죠? 교사예요. 이게. 초등학교 교사. 이 사람은 남편이 낮은 분류의 중고등학교 정도의 교사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좀 반듯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남편은 교사일 수도 있겠다. 자, 문제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를 깔고 있으니까 이게 대해서 관심이 많죠. 이게 뭐야? 우리가 말하는 공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해서 좋은 말이잖아요. 할인업. 자, 이 할인업 같을 때 무슨 직업 이러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글자 때문에 아무도 복지에, 그죠? 복지에 가가지고 뭐 아까 뭐라? 간병, 요양원, 그렇죠? 요양사라요? 요양사가 아마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이래 보죠. 또는 간호사. 간호를 한다 그러면 간호사가 된다면 어떤 쪽이 제일 좋겠냐 했을 때 내가 그랬죠. 네, 정신. 예의 연습하고 이렇게 가면 되죠. 급지의 인수 같으면 정규 공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비정규 공부도 되죠. 정상적 학교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봐. 이 재물 누가 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고 있죠. 자, 조상이 지고 있어요. 조상이 내 재물 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 누구 찾죠? 내 복을 그도 찬 거예요. 내 복을 그도 찾죠. 다른 말로 합시다. 인간사로 합시다. 내 재물은 조상이 지고 있는데 조상이 안에 또 다른 사람 같으면은 어머니가 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머니를 두고 찼어요. 그럼 내 복을 내가 지고 찬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아요. 지금이라도 이 사람은 누구한테 잘해야 돼? 엄마한테 잘해. 엄마한테 잘하면 어떻게 돼? 재물복이 내려와요. 그죠? 지금이라도 잘하면 병신이 합해서 수가 돼서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재물복이 내려올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이건 쇼죠. 쇼입니다. 왜 쇼야? 병하니까. 맞아요. 병하니까. 병화는 우리가 말 때 쇼예요. 쇼를 하면은 그 재물복이 사라집니다. 그죠? 남편도 조상이 지고. 다 조상이 지고 있어요. 조상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상의 권한을 누구한테 임했어요? 엄마한테 임했었어요. 조상의 권한을 어머니 네가 내가 해야 할 권한을 엄마가 네가 책임져라 했는데 이 사람이 엄마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죠? 엄마를 걷어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조상을 걷어차는 거고 조상을 걷어찬다는 말은 내 인생의 이익됨을 다 걷어차버리겠다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이 잘못된 거고 우리말 하면은 이 글자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해 의식 딱 이럴 겁니다. 이거 피해 의식이잖아요. 언제 받았어요? 어릴 때 받은 거예요. 어릴 때 나는 피해 의식을 갖고 살아온 거예요. 그 피해 의식이 병화가 어떻게 돼요? 부풀어요, 줄어요? 병화가 부풀어 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부풀어. 자, 내가 어릴 때 받은 피해 의식이 지금 나이가 컸으니까 큰 만큼 커졌어요. 이 피해 의식을 지금 보복을 하려고 다가드는 거예요. 사주를 모르니까 이런데 사주를 알면 어떻게 돼요? 참고 이겨내면 되는데 사주를 모르니까 피해의식을 발동하는 거죠. 엄마의 손이 그리워요. 이게 신으로 바뀌었죠? 네. 누구예요? 신이? 누구? 부친. 그죠? 자, 뭐 했어요? 충미? 그 다음 뭐야? 형. 그죠? 그 무슨 뜻이에요? 몇 월생이에요? 3월생이죠. 3월달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내 부모가 아버지가 내 어릴 때 공부하자. 공부할 때 삭을 어떻게 했어요? 충 잘랐다는 말을 타격을 했다. 아마 아버지가 얘 어릴 때 한번 혼찌검을 했는 것이 머리에 박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